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생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원 이제 일품 이제 1단원을 강의할 것이고, 일품 1단원 이제 8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1단원의 제목, 2단원의 제목, 3단원의 제목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들을 고1 때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고2 때는 그 제목들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순서는 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1단원이 여러분들이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뭐 지수함수는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로그함수는 아직 마음에 이제 안 와닿을 거고, 그리고 이제 2단원이 삼각함수인데, 물론 중3 때 배웠던 어떤 삼각비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것도 크게 아직 마음에 안 와닿을 거고, 3단원은 이제 수열인데, 뭐 수를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갖고 이제 나열해가는 과정인데, 이 내용들이 아직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하지 않겠고요. 일단 이제 1단원은 이제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냥 지수함수와 이제 로그함수다 이런 내용을 일단 그냥 한번 옵쳐보시고 한번 봤다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봤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1단을 끝났을 때 이 지수함수가 뭔지 로그함수가 뭔지 약 한 줄 정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일단 목표는 달성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8페이지 왼쪽에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수원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어렵지 않은데 조금 낯설고요. 좀 어색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만약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제곱근에 대한 이제 표현에 이제 너무 이제 한 거의 2년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제 단락이다 보니까 처음에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개념 강의는 이제 1부하고 이제 2부로 나누도록 할게요. 1부는 이제 8페이지 왼쪽에 이제 개념 강의 제목이 이제 거듭제곱근인데, 요것만 일단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제 그냥 직접적인 설명. 요것만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자 이거죠. 그 2부는 이 거듭제곱근 중에서 특수한 녀석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녀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나갈 건데,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듭제곱근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색할 거니까, 어쨌든 1부에서는 거듭제곱근 개념만 얘기하겠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기말고사도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수원은 이제 한 12월 되면 좀 빨리빨리 찍어 나가겠고요. 당분간은 좀 천천히 찍어 나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찍어 나가도 쉬는 시간 있을 때만 아마 찍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부분이라서 설명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짧은 쉬는 시간에 들어올 수 없고요. 적어도 쉬는 시간에 2, 30분, 최소 20분 정도 있을 때 들어와야 돼서 아마 10분, 15분 때 못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원일 때는 10분, 15분일 때도 상관없는데 한 문제만 풀어도 되니까, 개념 설명할 때는 이제 너무 적게 설명한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긴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찍어 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목 1부가 이제 거듭제곱근인데, 요 말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자기가 받아들일 때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강의 단원이 이제 거듭제곱근인데, 1부에서는 이 거듭제곱근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의 거듭제곱을 해서 A의 거듭제곱근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A라는 문장을 만들어줘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제목을 바꿀게요. 제가 A의 거듭제곱근 이렇게 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소인수분해 할 때부터 배웠던 거듭제곱의 개념과 거듭제곱의 이제 개념과 그리고 두 번째 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할 때도 우리가 해 또는 근을 구하라서 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직접적으로 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2차 방정식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제 근이라는 개념은 이제 방정식의 개념이 합쳐져 있다고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제곱근을 맞았을 때 거듭제곱의 개념과 방정식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무슨 얘기냐? 거듭제곱이라는 것과 방정식의 개념이 합쳐졌으니까 거듭제곱을 제가 원래는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네제곱 그래서 A의 n제곱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거듭제곱을 설명할 때 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x의 2제곱,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쭉 해서 x의 n제곱 해서 나이를 통째로 묶어서 x의 거듭제곱 이렇게 얘기할게요. x의 거듭제곱.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곱근 배울 때 x제곱은 a라는 요 문장에서 시작했죠. a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a는 0일 수도 있고 a는 0보다 작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x를 제곱한 거니까 a는 어쨌든 이제 음수가 될 수 없어서 a는 이제 제외해서 했죠. a가 만약 이제 음수가 되면 이제 x는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다 해서 이 a는 이제 a는 음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곱근을 배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a는 2차 방정식인 거죠. 제곱근은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인 거죠. 이 x라는 것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거듭제곱 근형과 방정식의 개념은 뭐냐면 n차 방정식의 근의 개념입니다. n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만약 제가 x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을 가져갈게요. x3제곱, x4제곱, x5제곱 해서 xn제곱이라는 까지 해서 거듭제곱을 가져올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방정식의 개념을 갖고 싶어서 a 옆에 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a는 이제 실수 이렇게 하겠죠. a는 실수. 물론 여러분들은 a가 음수가 되면 이제 x는 근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a의 범위를 제가 실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x세제곱은 a도 a는 실수 이렇게 할게요. x4제곱도 a는 실수 이렇게 일단 할게요. 일단 이렇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양이 뭐예요? xn은 a 했을 때 a는 일단 실수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 x는 읽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죠. x는 a의 세제곱근이죠. x는 a의 네제곱근이죠. x는 a의 다섯제곱근이죠. x는 a의 n제곱근이죠. 이걸 다 합쳐서 x는 a의 거듭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a의 거듭제곱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목에 a라는 것을 만약 붙여줬다면 안 붙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xn승은 a다. a를 여러분들이 떠올려달라는 얘기예요. xn승은 a다. 저것만 일단 떠올려주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이끌어나가기 편하겠다 이거죠. 자, 연습해볼까요? 우리가 배우는 1단원에서 첫 번째 1강 1부 거듭제곱근 강의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다? 거듭제곱의 개념과 방정식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x의 n승은 a라는 이제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즉 n차 방정식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n차 방정식. n에 따라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xn승은 a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장을 적어놓고 조금 더 이제 하나의 문장을 해주세요. n은 2 이상의 정수 또는 자연수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요. a는 실수 이렇게 정의해 주세요. a는 실수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 문장만 일단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선생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x의 n승은 a, n은 2 이상의 정수, 거듭제곱이니까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4제곱 이렇게 할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실수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의 n승은 a 할 때 자 보세요. x는 a의 n제곱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나중에. x의 4승은 a, x는 a의 뭐예요? 4제곱권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지금 뭐냐면 이 x라는 것은 뭐다?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당연한 걸 까먹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루트 2하면 이 수가 어떤 수냐 물어보면 양에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겠죠? 루트 2를 국어로 읽어보세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인 거예요. 루트 2는 제곱해가 2가 되는 수. 정확히 얘기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루트 2 하다 보니까 참 잊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2가 생략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세제곱근 8 이렇게 지금 안 배웠지만 적었다고 할게요. 이 수가 정말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가 뭔지 몰라도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 이 수가 어떤 수인지 몰라도 이 수를 K라고 놨을 때 어떤 수인지 몰라도 아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K라는 걸 치열했을 때 K를 뭐다? 세제곱을 하면 8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다? K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는 이거예요. 8이 된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실수에 중에서 뭐가 있어요? 2가 있겠죠? 이렇게 2의 세제곱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분 8이 2하고 된다. 이런 것들을 같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x는 a의 n제곱 이렇게 읽어봐야 되고 x는 a의 세제곱분, x는 a의 4제곱분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x는 a의 제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x는 a의 4제곱을 하면 x를 4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면 편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x의 6승은 a 이렇게 하면 x는 a의 6제곱근 x는 a의 6제곱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제곱근, 6제곱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벌써 이제 별로 설명할 것도 없지만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나중에는 제가 일단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겠는데 너무 영상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뭐 많아지거나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이제 간단한 것만 이제 빨리빨리 설명하고 오프라인 때도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할게요. 당분간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 제자가 잠깐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어디 외국에 갔다 오신다고 해서 방학 때 간다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 한 2달 동안 영상 공부도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은 좀 천천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한 명도 이제 중국도 가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가르칠 때는 이제 빨리빨리 가르쳐도 이제 바로 다음날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얼굴을 못 보는 기간이 좀 한 달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당분간 할게요. 뭐 1단원 정도는 천천히 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또 이것저것 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x의 n승은 a 있을 때, 얘는 이제 n차 방정식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x는 일반적으로 n개 있죠? x는 일반적으로 n개 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는 거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있는 거고, 5차 방정식은 근이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x라는 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다 이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x3승은 8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을 적어보면 이 x는 8의 세제곱근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x는 이제 8의 이제 세제곱근이잖아요.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이렇게 하면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8의 세제곱근. 그럼 뭘? 3개를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실수도 적어주고 허수도 적어주고 다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야이를 만약에 우리가 푼다면 x3승 마이너스 2의 3승은 0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4는 0 될 거라 가지고 x는 2가 됐고 여기서 이제 허글이 나오겠죠. 허글이 2개 나오겠죠. x는 뭐 짤수공식 쓰면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시니까 마이너스 4에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에서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8의 세제곱근을 물어보면 실근을 하나 적어주고 또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A의 뭐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5제곱근, A의 6제곱근, A의 7제곱근, 뭐 A의 8제곱근 이렇게 누구의 그 세제곱근, 네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이라고 하면 실수도 다 적고 허수도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허수도 다 적어놔라. 그런 얘기를 1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부에서 뭐를 초점을 맞춘 거냐? 허수는 빼고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실수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볼게요. 다 끝났어요? 특별한 말 없이 여러분들한테 8의 세제곱근하면 실수 허수 다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16의 4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 허수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8의 세제곱근 16의 4제곱근 이렇게 할 때는 다 적어주는데 실수든 허수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세제곱근 8. 세제곱근 8.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 루트 1을 다르게 부르면 제곱근 2죠. 제곱근이. 제곱해서 2가 되는 녀석을 묶고 있죠. 여러분 세제곱근 8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세제곱근 8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제곱에서 8이 되는데 호수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만을 물어보는 녀석이에요. 세제곱근 8하면 여러분들 보고 2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세제곱에서 8이 되는 녀석. 그 중에 실수. 그런 것들을 2부에서 더 얘기해 나가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x의 n승 다 끝났어요. 2부에서는 실수인 것을 좌표평면과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다시 얘기하면 x의 n승은 a라는 걸 적어놓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만의 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A의 거듭제곱근이란 말 나왔을 때 X의 n승은 A고 X n차 방정식이고 X는 이제 A의 n제곱근이구나. 그런데 만약 제가 다 끝났어요? n제곱근 이렇게 했을 때는 제곱근을 실수든 허수든 다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하면 야이는 실수만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실수. 아까 했죠. x3승은 8 했을 때 세제곱근 8 이렇게 해서 실수만 생각하죠. 이 문장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야이는 실수든 허수든 다 해주는 거. x는 A의 n제곱근. x는 A의 4제곱근 하면 실수도 허수든 다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n제곱근 A는 실수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야이는 우리가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연습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많은 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서 실수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하면 여러분들 허수 생각하지 말라. 오로지 누구만 생각? 실수만 생각해라. 누구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그럼 마이너스 2죠. 이런 게 바로 좀 어색한 학생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야이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야의 수를 K라고 한다면 야의 뭐예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근이라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잖아요. 그럼 이 K라는 것은 제곱하면 누가 돼요? 2가 돼야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K는 누가 될 거다? 루트 2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K는 루트 2가 될 거다. 또는 뭐 K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다 할 건데 양의 제곱근 찾아가면 루트 2를 찾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제곱으로도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제곱으로. 그냥 지금 말을 한 번에 다 못 가르친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야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야이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으면 야이가 뭔지 모르면 제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야이는 뭐예요? K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겠죠. 지금 야이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정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이를 일단 K로 취합했어요. K를 여기 집어넣은 거죠. K 세제곱 마이너스 8 되겠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수실수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2의 상승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어디서 하겠다? 2부에서 하겠다. 요 정도만 일단 1부에서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제목을 A의 거듭제곱으로 받아놓고 거듭제곱분의 형만 나왔을 때 X의 N승은 A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X는 N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우리가 X는 일반적으로 N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서 4제곱근, 5제곱근 이런 걸 구하라고 했을 때 실수든 넣수든 다 적어줄 건데 우리가 N제곱근 A 이렇게 물어보면 실수만 생각하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 스토리를 뒤에 가서 길게 또 다시 고쳐서 갈게요. 이게 또 조금 이렇게 길게 또 설명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설명해지고 조금 오래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 요 정도는 합시다. 항상 얘기했지만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강의님과 고생 많으셨습니다.